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미국의 연준이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여러 예측이 있었는데 결국 75bp를 올렸는데요. 역시나 투자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50이나 75bp인데 75bp를 올렸을 때 시장 부담감이 있었는데 75bp를 올리고 불확실성의 해소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었죠. 그쪽으로 어쨌든 반응을 하면서 미국 주가가 올랐고요. 국내 주가도 오르는데요. 다만 이게 정말 불확실성의 해소냐, 반등이 어디까지냐. 보통은 불확실성 해소, 반등 어디까지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불확실성 해소인가, 반등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조금 자리의 차이지만 그 말은 좀 확신을 가질 수는 아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들 또 이동훈 대표도 오시고요. 고민들 함께 하도록 할게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등이라는 거죠. 그죠? 추세 상승을 논하기는 이런 거고요.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를 갈 거냐의 일차 시금석은 최근에 하락폭한 걸 되돌리느냐인데 일단 어제의 낙폭 정도는 지금 돌려내고 있으니까 일차적인 반등의 강도는 오늘은 좀 성공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2% 가까이 오르면서 2,495,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하면서 2.5% 강세 흐름으로 갑니다. 이 반등 속에서의 또 전략들 모색해야 되겠고요. 또 종목 전략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 시작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복원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에 시장의 변동을 겪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크게 하고 계실 겁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전략 챙겨볼게요. 김종희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양지수 2% 이상 올라오고요. 시간이 갈수록 탄력도 나아지고 있고요. 수급도 외국인의 매수 괜찮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죠, 위원님? 네, 아무래도 최근에 분위기 자체가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핵심은 어쨌든 이 하락을 주도한 것이 외국인이었고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던 만큼 미국 시장이 일단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지는 않는다고만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반등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동안 2,600, 한 2,700 정도의 박스에서 조금 움직이다가 한 번에 이제 무너져 내린 것인데 그렇다면 반등의 목표치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6월 말까지 특별하게 시장을 크게 뒤흔들 만한 변수가 없다면 아마도 개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는 3분기 초반까지 정도는 우리가 기존에 움직였던 박스 하단 혹은 박스 중단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7월 달부터 나올 실적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실적이 상반기가 항상 비교적 높고 하반기에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그런데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수들, 대표적으로 인플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래 이제 계절적으로도 실적이 떨어지는데 실적이 더 떨어질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아마 또 시장의 방향성이 재차 또 변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 증거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는 것은 이번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9월물이 출발했을 때 선물의 미결제 확정이 그렇게 폭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만 계약 이상에서 움직이던 전체 선물의 미결제 확정이 최근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반등 시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와 함께 미결제 확정을 다시 하락 방향으로 늘리면 그것은 아무래도 7월 달 실적 악화 혹은 하반기 실적 둔화에 따른 방향성의 또 베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디까지 반등하고 얼마만큼 반등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반등의 구간에서 그동안 하락을 오래 주도해왔던 외국인 선물 포지션 또 미결제 확정의 전반적인 증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또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과연 시장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시기를 활용해서 그 박스권 하단 부근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그 상황을 노려볼 만한 정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 대형주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런데 만약에 선택하라면 뭐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별로 오른 게 없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뭐 철강주들, 포스코 같은 종목군들은 만약에 중국 발수에 뭐 중국 쪽에서 물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유통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유입되거나 그동안 이제 계속 원가가 올라서 그 주저주저했던 뭐 철강이 아니죠. 조선, 자동차, 건설 이런 쪽에서 뭔가 하반기에 수주를 조금 할 경우에는 철강주 쪽에는 주가도 비싸지 않은데 실적이 우려만큼 안 좋을 가능성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좋은 건 누가 뭐래도 뭐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셀 쪽이 좋지만 네. 뭐 이쪽에 추가적으로 더 베팅하는 것은 부담이 있잖아요. 밸류가 높은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밸류 기준에서도 조금 낮고 뭐 나름 배당도 많이 주는 편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시황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종목을 찾는다면 저는 뭐 철강 대형주 정도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장 내 종목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걸로 골라주셨네요. 잔금 해제 열어봅니다. 하이브. 와, 정말 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만한 종목이죠. BTS 리스크 이후 운명은 모멘텀이었던 BTS가 리스크로 됩니다. 언제든 동전은 정말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봅니다. 엑소와 빅뱅. 처음에 저는 왜 엑소와 빅뱅이 여기에 등장할까 했는데 이제 다 남성 아이돌이다 보니까 이제 군 관련한 그 이슈일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그룹 모두 그 당시에 SM과 YG의 실적을 이끌었던 물론 지금 BTS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실적을 이끌었던 그런 멤버들이었는데 이 그룹이 실제로 군대에 들어가면서 해당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번에 또 경우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앞전에 살펴보시면 SM 같은 경우에는 동방신기가 군대 갔을 때도 그리고 엑소가 군대 갔을 때도 주가 흐름이 뭐 시장의 등락과도 물론 영향을 받았겠지만 좋지 않았고요. YG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빅뱅이라고 하는 그룹이 소위 일본 투어를 한번 들면 몇백억을 벌어오던 그런 시기에서 빅뱅 멤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군대 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주가는 꽤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그렇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게 다른 멤버로 채워지던 아니면 그 그룹이 돌아와서 매출로 채우던 어떤 식으로든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BTS 원래도 알고 있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뭐 진이라고 하는 멤버가 어쨌든 올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분기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3분기 혹은 뭐 4분기 초까지가 월드 투어의 마지막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군대 가기 전에 최대한 좀 많이 투어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까지 목표 그 매출을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것이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저께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단 단체 활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일찍부터 실적이 하향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건 4분기에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2분기나 앞서서 나타난 것이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익의 70%를 점유하는 BTS의 활동 뭐 중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충격을 좀 빨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실제로 동방신기 군대 가고 빅뱅 군대 갔을 때는 뭐 급하게 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엔 이런 리스크를 하루에 그냥 쭉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충격 피할 수 없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살펴보니 결국 이것은 뭐 지나가는 이슈였고 시간이 지나가면 대부분 해결되는 이슈였다라는 것은 저는 뭐 BTS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 5거래일 동안 40% 정도 빠진 하이브입니다. 놀라운 흐름인데 충격적인 흐름인 거죠. 두 번째 포인트, 팥없는 찐빵. 결국에는 방탄소년단이 없는 하이브는
이렇게 여겨지는 게 지금으로서는 사실인데 이 리스크가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간에 반영이 됐다면 지금부터 뭐 시각을 바꾸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뭐 팥없는 찐빵 대부분의 분들이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런데 팥없는 찐빵을 배고플 때 주면 뭐 누구든 맛있게 또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팥이 없는 것은 뭐 찐빵의 어떤 속성에 있어서 뭐 팥 안에 꼭 팥만 들어가는 찐빵 안에 팥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팥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찐빵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증권사 자료로 어저께 이제 갑자기 나온 증권사 자료를 살펴봤을 때 현재 추정치에서 BTS가 빠지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생각보다 꽤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히 2023년, 2024년 정도에 전반적으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꽤 조정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투마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혹은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타카홀딩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지 또 플레디스나 소스뮤직 같은 다른 레이블에서 혹은 뭐 재팬에서 뭔가 터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들의 추이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이익의 핵심이라고 하는 BTS가 빠지면 크게 빠지는 건 맞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나머지 멤버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BTS가 일단 뭐 군대 가는 추이를 보면 지금 제일 나이 많은 멤버와 나이가 제일 적은 멤버가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군대 다녀오는 것을 뭐 한 1년 정도의 긴 기간으로 잡고 이렇게 보낼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나이가 어린 정국이 뭐 가장 늦게 군대를 가서 가장 늦게 나오는 시기가 2025년이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멤버들의 개별 활동에 또 얼마만큼의 효과를 줄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악재는 상당 부분 반영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호재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으니 팥 없는 찐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저 멀리 던져버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BTS가 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매출과 이익이 줄어든다는 악재는 반영된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대안들 말씀드렸던 이타카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든지 르세라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멤버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세븐틴이 과연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BTS가 이런 식의 액션을 보여주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그룹이나 멤버들도 우리도 기계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이렇게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악재가 반영된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악재는 충분히 반영됐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다 반영이 된 자리라면 지금부터 플러스 요인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 저는 또 개별 활동에서 또 나름의 수익들을 많이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뭐 방탄소년단 멤버 개별 다 매력적이니까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팝보다 그냥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포인트 간다면 신저가 행진 담아도 될까? 지금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담아도 된다인 것 같아요. 참 4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으니 손이 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이 기업에서 봤던 가능성 혹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그동안의 주가, 한 2022년 초반까지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뭐 비쌌다라고 봐야죠. 이익을 지금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PR 차트는 일부러 뺐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2배 이하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PBR 2배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이 어쨌든 매출이나 이익이 BTS가 빠지면 확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 떨어진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올해 3분기, 4분기 이후부터 다른 멤버들이나 다른 그룹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다시 또 그때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씩 QOQ로 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현재 지금 2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은 과연 적정한가?
소위 성장하는 기업, 그다음에 비교적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소위 성장하는 기업의 핵심 그룹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러면 정말로 시장 밸류에이션 정도까지 빠지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물론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2분기, 3분기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망가지는지 그다음에 망가진 실적에서도 우리가 과연 희망을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적절한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개별 멤버가 소위 대박을 내서 지금 단체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BTS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도 그러니까 뭐 비슷한 위치에 오른 그룹이 없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그룹도 우리도 좀 쉬겠다 뭐 이렇게 하면 두 배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목표가가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의 가격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황에서 반격을 노릴 만한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저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만약에 저에게 뭐 10이라는 돈을 주고 그러면 지금 하이브 얼마나 사야 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2 혹은 3 정도는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김 의원님의 시각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의 투자에 좀 참고하셔서 접목시켜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더존 비즈온이요. 자사주로 바닥 탈출. 오늘장 9% 정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이 15일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금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격양되게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더존 비즈온이 제가 육아휴직 가기 전까지 정말 수년 내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는 한 2년 동안 오르는 걸 못 본 느낌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10만 원 이상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네. 그런 양상인데 일단 뭐 공시 내용을 보시면 3개월 정도의 기간에 156만 주를 살 거고 하루에 살 수 있는 최대 물량은 한 15만 주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금액이 500억 정도라 작지 않은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정도 금액을 자사주에 투입한 것은 그러면 이 회사가 제가 보기엔 뭔가 좀 자신이 있다는 시그널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각까지 한다면 뭐 더 좋겠지만 그건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슈니까 뭐 소각을 할지 아닐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가격에서 이게 뭐 저점역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안 떨어지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하락의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적정 물량만 계속 시장에 흘려준다고 하더라도 일정 가격에서 대량의 매수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하락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저 높은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면 뭐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은 과거 고점 가격보다는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현재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든 향후 이익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뭐 매출 증가나 이익 증가의 측면에서 보든 뭔가 자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것이다. 지금 오늘의 주가 반등은 그 시그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빠질 만큼 빠져있는 상황에서 일단 자사주 매입 효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실적에서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악화? 물음표가 달려있는데 사실 증권가에서 계속 이 종목 목표가를 낮췄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실적이 뭐 생각보다 부진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내놨어요. 그런데 실적 모멘텀을 뭐 체크를 해보자라는 뉘앙스신 거예요, 의원님? 지금 이제 이게 뭐 삼성증권 자료이긴 한데요. 뭐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가 그 과거 높은 가격 했었을 때 기대했던 건 뭐냐면 다 터진다는 거죠. 플랫폼도 터지고 ERP도 터지고 그다음에 뭐 솔루션도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터질 거다. 그런데 이제 관급 이 그 수주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대했던 뭐 플랫폼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으면서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익률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PBR, ROE 그 매트릭스에서 봤을 때는 ROE가 높으면 PBR이 높아도 그걸 용인해 주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의 분위기는
ROE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 높은 밸류에이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삼성증권의 지금 분석을 보시면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지만 3분기부터는 반등할 수 있다. 매출이나 이익률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이익률과 성장률도 하반기부터는 올라간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예측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거라는 것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러면 하반기 최소한 플랫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수급적인 효과를 더하면 그러면 일정 부분 가격에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2분기까지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래도 증권사에서도 조금 언급은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까지 맞고요. 그래서 지금 더존비존 투자 매력도는 어찌 될까요? 지금 뭐 10만 원대에서 33,3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네, 일단 저는 충분히 좀 매력도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 아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랑 좀 비슷한 그런 그림 아닙니까? 저 높은 고점에서 정말로 끝없이 주가가 하락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그동안 그 밴드에서 볼 수 없었던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 그동안 고평가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하락의 분위기,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녹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ERP라든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양 산업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성장이 줄어들었을 뿐 사양 산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 종목의 적정 밸류는 예전처럼 뭐 PBR 뭐 5배 뭐 이렇게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이익을 내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PBR이 한 1.6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저는 이건 조금 약간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저는 QOQ로 혹은 YOY로 봤을 때 이익이나 성장률을 플랫하게 붙여주거나 약간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봐서 저는 목표 가격을 너무 공격적으로 잡지는 마시고 한 4만 원 정도 혹은 4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존 비주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가격 라인 좀 잘 설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하이브와 더존 비주원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